현대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짧은 동영상부터 다양한 콘텐츠까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이다. 게임은 그래픽 등의 발전으로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여행도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해외까지 손쉽게 갈 수 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다양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수백억 대 자산가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연예인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이 많아졌다. 또한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를 찾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금 이 시대는 즐길거리로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이 재미없고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풍요로운 즐길거리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들이 결국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서 경험하는 재미들은 모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언가를 찾고 즐기기까지 단 몇 초 만에 가능해졌다. 그러나 속도감 넘치는 접근성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쉬운 보상들은 중독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쉽게 멈추지 못하게 된다. 멈추었다고 해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들게 된다. 그렇게 내 하루가 초 단위로 재미와 즐거움이 반복되어 꽉 채워지게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자극에 노출되면 처음에 느꼈던 즐거움은 점차 약해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신경 적응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고급 외제차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유사한 영상을 찾아보며 또 다른 재미를 찾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영상을 계속 찾아보니 지루함이 찾아오고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럼 주제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는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주제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반복된 경험은 오히려 비참한 기분으로 이어지고 불안감과 불쾌감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렇게 중독성을 갖고 있는 즐길거리들은 단순히 재미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현대는 재미의 시대보다는 중독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즐길 것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다른 새로운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여정이다. 문제는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능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나를 자극하는 기준은 높아지고, 일상 속에서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즐길 거리들이 쉽게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에서 얻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참을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지고, 책 한 권을 읽는 것조차 지루함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진다.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나를 희생하면서 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자녀를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우울증 건수가 50%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점점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행복을 찾기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관점 3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재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이 너무 바빠서 잃어버리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즐거움이 숨어 있다.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은 정말 다양하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이불 속에서의 휴식, 안부를 묻는 친구의 문자 메시지, 집 주변을 걷는 것과 같은 소소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소소한 일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의 일상은 뜻깊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 자극적인 재미는 결코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약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상 속의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삶이 바쁜 상황에서도 일상 속에서 순간의 마음을 기울이고 즐거움을 발견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생활도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라.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 세계를 다닐 필요도 없다. 그저 거실에 앉아서 소소한 생활들을 즐기면 된다. 라고 말했다. 자극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고통과 고난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재미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은 원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인생에서 지난 몇 달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직장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이슈는 거의 없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고통스러운 일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과 결과물들은 우리의 노력과 힘들었던 과정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심리학에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된 것에 대해 그다지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내가 힘들게 일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흔히 사람들은 편한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우리를 고통에 취약하게 만들고 더 큰 실망과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치와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생한 일들은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좋은 추억이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니체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킨다 라고 말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이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난과 고통이 나의 인생에서 귀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나 자신이 감내하며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비결이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극한의 훈련을 견디면서도 그로 인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와 행복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즐기는 사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겪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성취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돌본다. 내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에서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행해 보이는 상황을 잊고 싶어서 자극적인 것들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는 내면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문제에 직면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이 불행하게 느껴질수록 자극적인 즐거움에 휩쓸리게 되는데 내면의 문제에 대한 도피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회피보다는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 상담이나 명상, 글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수단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나에게 즐길 거리라고 던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설계했다. 비교하는 욕망, 불안의 욕망, 회피하고 싶은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나의 관심을 즐길 거리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내면의 건강이 어떻게 흘러가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강탈당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가 망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재미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져보자. 지루한 일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고 얻을 수 있는 재미에 대한 소중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둘러싼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삶의 문제는 결국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면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